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해외 직구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우리 부엌 구석에 늘 있는 생강 한 뿌리. 그러나 그 사용법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100세까지 병 없이 살게 해주는 비밀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 근교의 작은 마을에 사는 김순애 할머니는 올해 93입니다. 아침이면 스스로 밥을 짓고 장을 보러 나가며 지금도 정정하게 걸으십니다.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기억력도 또렷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김순애 할머니는 60이 넘던 해 병원을 오가며 기력이 떨어져 늘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찐 생강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흔한 뿌리 하나가 몸을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내과의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조용한 동반자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평범한 뿌리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또 어떻게 해야 진짜 약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 조금의 시간과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요즘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는 점점 잊어가고 있을까? 어릴 적만 해도 생강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할머니는 생강을 불에 구워 물려주셨고, 계절이 바뀔 땐 가족 모두가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발을 담그는 물에도 생강을 넣었고, 김치찜이나 미역국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생강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몸을 지켜주는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쁘게 포장된 건강기능식품, 이름도 낯선 수입 보충제들이 부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 효과가 없고 어떤 건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 생강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혹은 사용하더라도 향만 내는 정도로 그 진짜 힘을 모른 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생강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끓이기만 하거나 생으로 얇게 썰어 꿀에 담그는 정도. 그러나 생강은 그렇게 단순하게 다뤄질 약재가 아닙니다. 사용법이 달라지면 효과도 달라집니다. 김순애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찐 생강이라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찐 생강은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찐 생강은 왜 특별할까요? 사실 생강의 힘은 단지 생강이라는 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성분을 어떻게 꺼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저롤은 생강 속의 주요 활성 성분인데, 이 진저롤이 열을 만나면 쇼가올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쇼가올이 항염작용, 통증 완화, 혈액순환 개선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성분입니다. 찐 생강은 이 과정을 통해 진저롤을 쇼가올로 바꾸고 동시에 생강의 날카롭고 자극적인 맛을 줄여 소화가 약한 분들도 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냥 생으로 먹는 생강은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차로 오래 끓이면 정작 중요한 성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찐 생강은 매운맛은 줄이고 약효는 높이고 흡수도 훨씬 쉽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김순애 할머니도 생으로 먹거나 달인 것이 아니라 늘 아침마다 쪄서 드셨던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오랜 세월 동안 병원 없이 지내게 만든 비밀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찐 생강이 왜 특별한지 이해하셨다면 다음은 이 찐 생강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자신의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찐 생강의 놀라운 힘은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50이 넘은 중년 이후에 더 확연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도와 손발 냉증을 줄여줍니다. 겨울만 되면 양말을 겹겹이 신어도 발끝이 시리고 손이 얼어붙는 분들 많으시죠. 찐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피가 말단까지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실내에서 오랫동안 에어컨을 쐬는 분들 또는 갱년기를 겪는 여성분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둘째, 가벼운 관절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면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찐 생강은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관절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혀줍니다. 약을 끊을 수는 없어도 그 고통의 강도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셋째,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덜 걸리게 해줍니다. 특히 겨울철 반복되는 감기, 잔기침, 목 칼칼함은 체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도 찐 생강이 백혈구 활동을 증가시켜 바이러스 저항력을 높여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찐 생강은 단순한 따뜻한 식품 그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찐 생강이 소화기와 혈당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역력과 관절 통증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찐 생강은 그야말로 노년의 건강을 위한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과 혈당 조절까지도 이 작은 뿌리가 놀라운 역할을 해줍니다. 넷째, 소화를 도와 복부 팽만감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속도는 느려지고 식사를 해도 더부룩하거나 속이 메스껍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찐 생강을 아침 식사 전에 한두 조각 드셔 보십시오. 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서도 위산 분비를 조절해 주어 식욕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저의 장모님도 일주일간 드신 후 요즘은 밥맛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혈당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경향과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찐 생강을 3개월간 매일 섭취한 사람들은 당화 혈색소가 평균 0.5포인트 줄어들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함께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보조 방식으로는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찐 생강은 몸 전체를 돌보는 데에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찐 생강을 어떻게 골라야 하고 어떻게 제대로 쪄야 할까요? 다음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효과가 분명한 찐 생강.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생강을 어떻게 쪄야 하느냐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생강 고르기부터 정확한 찌는 과정까지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생강은 껍질이 단단하고 결이 뚜렷한 국산 묵은 생강이 가장 좋습니다. 햇생강은 향은 좋지만 영양 성분이 부족하고 수입 생강은 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묵은 생강은 진저롤 함량이 높고 찔수록 향과 맛이 부드러워져 노년층에게 더욱 적합합니다. 세척도 중요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닦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강 껍질에는 간 기능을 돕는 정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굵은 천일염과 식용 베이킹 소다를 섞은 물에 담가둔 뒤 야채 솔로 문질러 먼지와 잔여 물질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찜기에서 찌는 시간은 15분이 적당합니다. 물을 끓인 후 약불로 줄이고 생강을 찜기에 올려 뚜껑을 닫은 뒤 천천히 찝니다. 찐 뒤에는 바로 먹는 것도 가능하지만 향과 성분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약간 식혀 썬 다음 말리는 과정을 거치면 더 좋습니다. 이제 찐 생강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생강을 어떻게 보관하고 매일 얼마만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찐 생강이 잘 완성되었다면 그 다음은 보관과 섭취법이 핵심입니다. 잘 만든 만큼
잘 보관해야 오래도록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보관법입니다.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자연 건조하거나 식품 건조기를 이용해 수분을 적당히 날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에 절여 보관할 경우 생강, 설탕, 식초 1, 2의 비율로 넣고 밀봉하면 수개월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유리병은 반드시 끓는 물에 소독하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섭취는 하루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후 10-20분 사이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자체로 씹어 먹어도 좋고 꿀에 살짝 담가서 드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많이 먹기보다는 작은 양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께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항응고제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이신 분,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잦은 분은 섭취를 피하거나 전문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또한 6세 미만의 어린아이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안전하게 체질에 맞게 섭취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직접 찐 생강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찐 생강의 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재민님 68, 은늘 속이 차고 만성 대장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오래 복용했지만 늘 반복되는 증상에 지쳐 계셨죠. 그런데 제 권유로 아침마다 찐 생강 2조각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기 시작한 뒤 3달 후 전화를 주셨습니다. 속이 한결 가볍고 밤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또 한 분은 박영자님 56세입니다. 갱년기 이후로 머리가 묵직하고 손발이 차며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찐 생강을 꾸준히 드신 뒤엔 매일 아침 내 몸에 따뜻한 스위치를 켜는 느낌이에요. 머리도 맑고 손발도 따뜻해서 하루가 다르게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입니다. 다음은 찐 생강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3가지 흔한 실수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첫 번째는 빈속에 생강을 먹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는 위점막이 민감해 생강의 매운 성질이 오히려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0-20분 후가 가장 안전하고 흡수가 잘 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말리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겉은 마른 듯 보여도 속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며칠 안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부지런히 햇빛이나 건조기 바람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세 번째는 좋다고 믿고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하루 5-6조각 이상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열이 오르고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찐 생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서 몸을 도와주는 따뜻한 친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단 2조각의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에 짧게 약속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찐 생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건강의 다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쉽고 실천 가능한 건강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